토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파트2를 풀 때는 질문의 전반부만 정확하게 들어라, 의문사만 정확하게 들어도 정답 찾을 수 있다, 질문을 다 들을 필요 없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는 파트2를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LC 강의를 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토익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LC 점수가 안 올라 고민인 토익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토익 LC 공부법에 대해 총정리를 싹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을 테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는 센스 잊지 마세요. 먼저 파트1부터 시작해 볼까요? 파트1만큼은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정기토익에 나오는 파트1은 6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문제의 정답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쉬운 표현들로만 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면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1을 풀기 전에는 항상 사진 아래쪽에 A, B, C, D를 적어 놓거나 밑줄 4개를 그어놓고 각각의 보기를 들으면서 아닌 것은 확실히 지우고 애매한 것은 잘 모르겠다는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는 아니고 B도 아니고 C는 잘 모르겠고 D가 확실히 아니라면 정답은 C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들려드릴 테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보기 4개를 들려드릴 테니까 정답이 아닌 것은 확실히 지우면서 D까지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Number 1. A. A man is painting a picture. B. They're shaking hands. C.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D. They're putting on their jackets. 정답 찾으셨나요? 혹시라도 정답 표현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으셨다면 오답 3개를 지워서라도 정답을 찾아주셨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문제에서 A를 듣고 A. A man is painting a picture. 그림 그리는 건 아닌데 X. B. They're shaking hands. 악수? 웬 악수? X. C.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마운티드 뭐냐 이거? 뭐야, 산이야? 아닌가? 이걸 일단 보류. D. They're putting on their jackets. putting on은 입고 있는 동작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입고 있는 건 wear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지워놓고 나서 그럼 뭐야? C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be mounted라는 표현은 사물이 벽 등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혹시 이 표현을 모르더라도 오답 3개를 정확하게 지울 수 있다면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죠. 정답이 나오면 바로 마킹하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정답이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지우면서 D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들어보고 마킹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파트1의 사진 6장을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2입니다. 파트2는 전공법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토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파트2를 풀 때는 질문의 전반부만 정확하게 들어라,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만 정확하게 들어도 정답 찾을 수 있다, 질문을 다 들을 필요 없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어서는 파트2를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파트2는 정말 전공법으로 질문 전체를 듣고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파트2는 정기토익 리스닝 4개 파트 중에서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질문의 일부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전체 25개의 문제 중에 많아야 10문제 내외일 겁니다. 이렇게 질문의 일부만 정확하게 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질문의 일부만 가지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질문 전체를 이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매번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파트2에 나오는 짧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파트3, 4의 긴 대화나 지문은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파트2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트2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죠.
질문 전체를 잡지 않고 의문사만 듣고 문제를 푸는 분이 실전에서 where만 정확하게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갑니다. Number 7. Where? A. I'm going to the New York office. B. He's in the meeting room. C. Cindy had it this morning. 이렇게 의문사 where만 가지고 답을 하나 골라보시죠. 정답 뭐였을까요? 정답은 C였습니다.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의문사 where만 들은 사람이 가장 많이 골랐을 것 같은 오답은 역시 A 또는 B였겠죠. 의문사 where만 듣고 A나 B와 같은 보기가 있는데 정답으로 C를 고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 질문입니다. Number 7.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한 번 다시 가보세요. Number 7.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A. I'm going to the New York office. B. He's in the meeting room. C. Cindy had it this morning. 지난달 판매 보고서가 어디 있나요? 라는 문제였고 오늘 아침에 신디가 가지고 있었는데 신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뉘앙스의 C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만 듣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이2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질문 전체의 의미를 완벽하게 우리말로 잡아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전체의 의미를 우리말로 완벽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오답이 나온 문제들은 반드시 오답 노트에 옮겨놓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파이2의 오답 노트의 기본적인 작성법과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내가 틀린 질문에 영문 표현을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Where i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그걸 쓰시는 거예요. Where is the last month sales report? 그리고 줄을 바꿔서 두 번째 줄에는 질문의 우리말 해석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정답 표현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암기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답 보기가 있어야 질문의 뉘앙스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함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Cindy had it this morning. Cindy had it this morning.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리뷰하실 때는 오답 노트의 표현이 보이지 않도록 다른 종이로 표현을 완전히 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려진 종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올리셔서 우리말 표현이 보일 때까지만 올려놓으시죠. 이 상태에서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우리말 표현을 보면 이게 여러분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Where'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확인이 돼서 맞으면 리뷰가 되는 거겠죠. 혹시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면 얘를 보고 몇 번을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Where'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그리고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후 또는 다음 날 다시 이 표현을 가려놓고 천천히 올리셔서 우리말 표현이 보이는 상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난달 판매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last month's sales report? 이렇게 리뷰를 하시면 그게 하나씩 리뷰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2의 오답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파이2원 리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파이2원도 역시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2원에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오답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파이2원 사진에서 오답이 나왔다면 첫 번째 줄에 내가 틀린 표현을 먼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러면 여기다 적으시죠. And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리고 줄을 바꿔서 이 표현의 우리말 뜻을 쓰셔야겠죠. 예술품이 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워낙 다양한 어휘들과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말 표현 옆에 필요한 어휘를 적어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품이 벽에 붙어 있다. 이 오른쪽에 꼭 써야 되는 어휘가 있다면 artwork
그리고 mount 정도를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리뷰하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다른 종이로 완전히 가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셔서 어디서 멈춰야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술품이 벽에 붙어 있다. 꼭 써야 되는 어휘는 artwork mount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an artwork is mounted on the wall. 그리고 확인이 돼서 맞아떨어지면 이게 하나씩 리뷰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34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34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834는 문제랑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놓고 들으면 듣다가는 잘 안 틀리는데 또는 다시 들으면 진짜 잘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문제와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놓고 들으면 듣다가는 잘 안 틀리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은 실제로 문제와 보기를 다 읽지 못해서 틀린다는 얘기겠죠. 다시 들으면 진짜 잘 들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자꾸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문제와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자꾸 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팔3의 32번, 33번, 34번 문제와 보기들은 팔3의 디렉션스가 나오는 30초 동안 읽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들으면서 세 문제의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지요. 그 대화문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세트인 35, 36, 37번으로 넘어가서 문제와 보기를 읽기 시작해야 32, 3, 4번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 다음 세 문제를 미리 읽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고작 30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넘어오지 않으면 문제와 보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화가 끝난 후에 그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문제와 보기를 다시 보고 있으면 다음 세트를 읽어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속해서 까먹게 되겠죠. 30초라는 시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도 다음 문제와 보기를 읽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앞에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더 쓰고 다음 세트로 넘어오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문제 3개와 보기 12개를 읽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보기를 완벽하게 읽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나 지문을 듣게 되면 듣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직 읽지 못한 문제와 보기를 보는데 신경이 자꾸 쏠려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자꾸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화나 지문이 끝났는데도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한 문장 이상 있을 때는 정말로 미련 없이 A, B, C, D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찍어 놓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답을 찾지 못한 게 있으면 빨리 다시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고르고 넘어가야지. 뭘 찍고 넘어가긴. 너나 그렇게 해. 나는 정답 찾고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항상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2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83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 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834의 리뷰는 쉐도잉으로 하셔야 합니다. 쉐도잉이란 834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영문 스크립트과 우리말 해석이 나와 있는 해설집을 보면서 음원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영문을 따라 말하는 연습법입니다. 자, 그럼 쉐도잉에 관한 느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말을 쉐도잉으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오면서 일단 우리말로 쉐도잉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따라 말하면서 쉐도잉으로 쫓아오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신 거죠? 쫓아오세요. 출발합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2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83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아니, 나 뭐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 듣고 있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쉐도잉으로 한번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 테니까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제가 말하는 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쉐도잉으로 쫓아오시는 겁니다. 자, 준비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갑니다. 대화나 지문을 다시 들어서 잘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대화나 지문을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Part 3, 4는 누가 더 잘 듣는가를 겨루는 파트가 아니라 누가 처음 들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겨루는 파트입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문제와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놓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잘하신 건가요? 쉐도잉은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쉐도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대화나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영문을 따라 말하는 쉐도잉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새로운 대화나 지문을 들을 때 의미를 우리말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Part 1, 2의 리뷰는 반드시 암기입니다. Part 3, 4에서 오답이 나온 대화나 지문은 쉐도잉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쉐도잉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각 파트별 문제풀이 및 리뷰 방법에 관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각 파트별로 정확한 방법으로 풀고 리뷰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토익커 여러분들 제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학원 한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